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투자연구원 부원장 김한규입니다. 출범한 지 2달이 된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바이든 정부가 적대국으로 규정한 러시아와 종전협상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 종전협상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 종전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 발발 원인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전 수준으로 영토를 탈환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헌법 규정에 따라 전쟁으로 인해 선거를 치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를 선거를 치르지 않는 독재자라고 비난하면서 정부 합법성의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행태는 종전협상을 본격 시작하기 전에 러시아가 주장해온 종전 조건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침략자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침략자로 만들어 러시아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준 무기 등의 대가로 히토류 등 우크라이나의 광물주 한 50%를 요구하는 등 광물협정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가 조기 종전을 급속도로 추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전을 종식시켜 러시아와의 경협 재개 및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확보와 전후 복구에 참여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경제에 올인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자 추진답게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동맹, 적 구분 없이 모든 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트럼프와 전쟁 피해자면서도 종전협상에서 배제된 채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처지는 지정학적 약속의 생존은 강대국의 이익과 거래에 따라 언제든지 위협당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한반도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패싱한 미러 간 직거래처럼 한국을 패싱한 미국 간 직거래, 나아가 미북러 3자 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북한의 관광 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트럼프는 푸틴을 중재자로 삼아 우크라이나 전 참전국인 북한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임기 시작 전부터 김정은을 잘 알고 있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대화 의지를 꾸준히 피력해 왔습니다. 김정은도 비록 현재 핵 대응 태세 강화 기조를 이어가며 대미 강경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을 통해 준 군사 동맹 관계로 격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했을 불구하고 기대만큼 큰 재배를 보지 못한 데다 중국과는 불편한 관계에 있어 미국과 관계 개선이 경제 문제 해결 등 체제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푸틴 또한 한반도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푸틴을 중재자로 삼아 대화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빠진 우크라이나 전 종전 협상처럼 한국에 빠진 한반도 안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 거대한 체스판이 등장하면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지난 1월 15일 독일 비넨 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지만 국가 간 약속이라도 더 큰 이익이 보이면 기존 합의는 언제든지 뒤집는 것이 그동안 트럼프가 보여준 거래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모든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카드와 시나리오를 사전에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전쟁 당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우크라이나 전 종전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이 정부 행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향후 트럼프 이 정부 한반도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